안녕하세요, 만주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아마 룸메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거래 정지 당한 종목이 몇 개 있었죠? 잘 알고 있죠. 저도 EID라는 종목에 잠깐 물렸다가 다행히 기회를 줘서 탈출을 했는데요. 혹시 거래 정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룸메님이 EID라는 종목을 그냥 조금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그때 얼마 샀었죠? 한 200 정도 샀을 거예요. 시드가 얼마죠? 300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물량을 실어가지고 거래 정지를 당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엄청 뭐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룸메님 같은 경우는 정말 운 좋게 다음날 거래 정지가 풀려서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게 최근에 또다시 이화전기, 이트론, EID 이 세 친구 모두 정지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무려 3종목이나 정지를 당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 경험을 살려서 거래 정지를 최대한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왔습니다. 만주님도 제가 알기로는 그 이트론, EID, 이화전기 이 세 종목을 매매를 굉장히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피하셨네요? 네, 저도 이 3가지 종목 되게 좋아해가지고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 3가지 종목 매매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최근에는 오버나잇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룸메님이 거래정지를 당했었잖아요. 그 거래정지 당한 이유가 대표이사의 횡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유가 뜨자마자 그 다음번에 막 이토론이 상한가를 가기도 하는 등의 몇 번 등락이 있었는데도 저는 한 번도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매매를 하지 않으신 건가요? 제가 작년에 3가지 종목이나 거래정지를 당하면서 좀 느낀 게 이 거래정지 당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정지 당한 이 3가지 종목도 공통점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조심을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일단 제가 당한 거래정지 종목 3종목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이노시스, 그리고 스마트솔루션즈, THC 이렇게 3종목인데요. 이노시스랑 스마트솔루션즈는 최근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 재작년쯤에 테마주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쌍용차 관련주로 몇 번 등락이 있었던 에디슨 EV, UNI 이 종목들입니다. 저도 거래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PHC는 그 진단키트 테마에 합류해서 등락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 3가지 종목의 특징은 첫 번째로 테마주로 엮이면서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엄청난 등락을 보였던 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무제표가 정말 안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최근에 정지를 당한 이트론, EID, 이화전기, 삼형제도 이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2차 전지로 엮이면서 이 종목들이 좀 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때도 저는 매매를 하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저는 오버나잇을 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거래 정지가 되면서 횡령 얘기가 돌 다음부터는 아예 매매한 적도 없고요. 그게 제가 거래 정지를 피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거래정지 당하셨다고 한 그 세 종목들은 어쩌다가 거래정지에 당하시게 된 건가요? 작년에는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겁없고 매매하는 종목들의 재무제표 같은 거를 전혀 안 보고 매매를 했었어 가지고요. 그래서 테마주로서 막 등락이 큰 종목들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재무제표 안 좋고 시가총액 낮은 그런 종목들 하다 보니까 그냥 운이 조금 없었던 것도 있지만 그냥 마침 제가 오버나잇 한 날에 사건이 터진 거죠. 대표이사의 횡령이나 배임 같은 걸로 그게 딱 장이 끝나고 터지면서 정지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심지어 이노시스라는 종목은 사우디아라비아랑 엮이면서 테마주가 많이 생겨날 때 이노시스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좀 엮이면서 괜찮은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상따를 했었죠. 근데 상한가에서 그게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래도 큰 물량을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면서도 조금 더 겁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재무제표가 탄탄하지 않은 회사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은 상따를 할 때도 안 하거나 아주 적은 물량만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랑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을 매매 안 한다고 해도 대표이사 횡령 같은 이슈는 어떻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막을 수 없는 문제 아닐까요? 그렇긴 한데요. 보통 그런 안 좋은 일은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을 줘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한번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고점을 찍고 내려온 케이스. 그러면서 재무제표 안 좋고 시총이 낮은 종목들에서 그런 안 좋은 일이 자주 일어나요.
제가 지금까지 본 거래정지 종목들 그리고 상장 폐지까지 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아, 그럼 테마에 편입돼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종목들이 보통 거래 정지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는 경우가 많다. 아니, 대부분 거래 정지 당한 종목들이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종목의 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테마주에 올라타서 큰 급등이 있었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온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들, 세 번째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그 중에서도 동전주 그런 종목들은 오버나잇을 하거나 좀 스윙이나 장기로 가져갈 땐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스윙이나 중기 투자를 할 때 좀 우스갯소리로 대표 이상의 관상도 봐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겼지만 이제는 마냥 웃어 넘기기는 어려운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그런 걸 조심해야 되니까요. 거래 정지 같은 거 한번 당하면은 적은 돈만 당하면 상관없는데 한 종목에 전 재산을 올인했는데 거래 정지 당하고 상장 폐지까지 가면은 그 한 종목으로 인해 깡통이잖아요. 그런 걸 정말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의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함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